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벼 재배법 중에 이제 직파 재배로 갑니다. 직파 재배를 하면 종자를 그냥 이 본답에 파종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항공기를 딱 동원해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뿌리면 그냥 여기 위에 쫙 앉겠죠. 이게 파종이 되겠죠. 그러면 이 토양이 약간 보들보들 하면은 어때요? 토양 속으로 들어갈 거고, 또 물이 있으면 물에 맞아서 부딪혀서 서서히 이렇게 가라앉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흩어뿌려지겠죠. 막 여기 보면 여기 막 이렇게 막 산파가 되겠죠. 그죠? 막 흩어뿌려진다. 산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통계에서 산파를 하면, 자, 산파하고 조파. 산파는 스캐터링, SCATTERING, 스캐터링 시딩 이렇게 하고, 조파는 로우가 줄이죠. 그죠? 로우 시딩, SEDING. 자, 산파는 수량면에서 조파보다 한 10에서 30%가 많다 적다 적습니다. 조파가 훨씬 수량이 많고, 또 매니지먼트 관리가 엄청 편해요. 그러니까 줄을 지어 있으니까 공기도 잘 통하겠죠. 햇빛도 잘 들겠죠. 그죠? 그래서 수광 대수도 좋고 관리가 편한 것이 조파다. 그러면 미국에 사는 조파를 이렇게, 조파가 아니고 산파를 이렇게 비행기에서 헬기로 이렇게 종자를 뿌리면 막 흩어져 있단 말이죠. 흩어져 있으면 수량성이 낮다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 800에서 900kg 정조로 시바르당 300평당. 미국은 이 시바르란 300평이란 단어를 안 쓰고 에이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헥타르도 기준하세요. 헥타르 하면은 8에서 9톤의 생산된다. 엄청난 양이죠. 우리는 7에서 8톤. 물론 우리는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죠. 그죠? 퀄리티. QUALIT, 퀄리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양은 별로 중요하긴 해도 그렇게 그렇게 핵심 요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더라고. 그러면 미국은 진짜 이게 조파가 아니고 산파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이게 뭐냐 하면은 뭐죠? 일항을 만든다네. 작은 일항. 그러면 자, 비행기에서 헬기에서 종자를 떨어뜨리면 물이 있다. 물이 한 10cm, 15cm 정도 떼놓고 있다. 물을 엄청 많이 댑니다. 그러면 이 삭턴, 소위 삭턴 종자를 뭐라 그러죠? 우리 전문용어로 체아 종자라고 합니다. 체아. 반대말은 뭐죠? 건종자, 싹이 안 튼 또는 마른 종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싹이 튼 체아 종자를 이렇게 뿌리는. 그러면 종자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물에서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이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쌓이는 거죠. 여기도 여기 떨어져갖고 여기 쌓이는 거죠. 여기 쌓이죠. 여기 쌓이죠. 여기 쌓이죠. 여기 쌓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출현이 되겠죠. 출현, 이머징이라고, EMER, 이머징, GING, 이머징, 나올 출자는 출현한다,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물론 뿌리는 나중에 나겠죠. 크라운우시. 이게 직파예요. 미국에서 하는 직파.
그런데 이 산파로 헬기에서 뿌리면 무조건 산파가 되어야 되는데 요렇게 미리 일항을 만들어 놨다, 조그만 일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사이에 모인다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헬기로 하고 있는 직파법입니다. 직파는 영어로 다이렉트 D-I-R-E-C-T 시딩이라고 합니다. 파종은 시딩 또는 소잉 SOWING로 소잉이라고도 하고 시딩 SEEDING라고도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직접 시딩한다, 다이렉트 시딩, 다이렉트 소잉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요게 직파다. 그러면 종자가 쭉 떨어져서 요렇게 모인다. 그러면 줄지어서 촥 이렇게 배가 자라겠죠. 나중에 쫙 이렇게 자라는 거죠. 배가 이렇게 자란다. 그러면 결국은 산파를 했지만 결국은 뭐다? 조파, 소위 로우 시딩이 된다 이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의 직파제법. 이게 다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실 거죠? 교수님, 그러면 아니 물 있는 데만 파종하고 그냥 마른 논에는 하면 안 되나요? 질문할 거죠? 질문 안 하면 안 되지.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죠? 더 이제 진도를 나가보자는 거죠. 깊이 있게 우리가 사이언티스트가, 과학자가 한번 되어보자는 거죠. 그죠? 세계 최고의 과학자. 미국에서는 제임스 힐이라는 이 교수님이 직파의 총괄 관리를 하시는데 이제 퇴직을 하셨지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국제미장연구소 1위 있죠. International Arise Research Institute 국제미장연구소의 디렉터가 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미국에서건 한국에서는 이제 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을 뭐라 했다? wet seeding, wet sowing 같은 말이죠. 소위 다이렉트 시딩인데 중에서 wet seeding이 그 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거 반대는 뭐다? 드라이, 건조한 상태에서 파종한다. 시딩, 소잉, 그죠? 드라이 시딩, 웨트 시딩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물이 이렇게 한 종자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한 15cm, 10cm 이렇게 잠겨져 있으면 이게 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그죠? 물이 있으니까 뿌리가 약하게 내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출현하고 나서 파종하고 나서는 제초제를 미리 이제 뿌려서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출현하면은 뭐 한다? 물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분이 이제 빠지니까 뿌리가 아주 강하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특성입니다.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뿌리가 잘 내린다. 물 찾아서. 그럼 위에도 연약하게 있던 것이 햇빛이 쫙 들어가니까 강하게 서겠죠. 그죠? 뭐가 강하게 이렇게 자란다. 그래서 이 건강하게 키운다는 거죠. 헬시하게. THY. 헬시하게 키운다는 거죠. 근데 요 상태에 물이 한 10cm, 15cm 잠기면 뭐가 이 위드라는 애들, 잡초라는 애들이 발생이 거의 99.99% 못 자랍니다. 못 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수생잡초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수생잡초. 수생은 뭐냐? 물에서 생존하는 잡초라는 거죠. 이런 애들은 거의 또 99.99% 자라납니다. 발화를 한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요 위드는 대체로 이제 건조 상태에서 발하는 잡초로 말합니다. 일반 잡초는
일반 잡초는 99.999% 제초제는 잡초를 죽이는 약을 제초제라 그러죠. 제초제를 살포하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벼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액미라는 애가 있어요. 액미. 요걸 레드라이스라고 부르죠. 이놈은 안 죽어요. 소위 라운드업 들어보셨죠? 농약. 그러니까 옥수수 콩 재배하는데 헬기로 제초제를 싹 뿌리고 콩하고 옥수수는 가만히 있고 잡초만 적죠. 그게 라운드업이잖아요. 그게 뭐에서 나온 겁니까? 품종을 GMO 품종을 만들었죠. 유전자 조작 품종을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잡초 방지를 하기 위해서 물을 이만큼 댄다. 지금은 그 20cm까지 물 대는 거. 품종 여기서 자라는 품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잡초가 거의 못 납니다. 이게 하나의 혁명이에요. 근데 물이 이만큼 있느냐? 우리나라는 물 20cm 때문에 금방 뭡니까?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미국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각국마다 나라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뭐하다. Anyway,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조파를 했고 여기는 담수직파 웹 시딩을 했다. 그럼 드라이 시딩을 하면은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하면 파종하자 했는데 마른 종자를 갖고 한다니. 마른 종자 싹이 안 났어요. 그러면 수분, 온도, 산소 조건 되면 발화를 하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잡초도 때가 왔다 하고 막 같이 발화를 하겠죠. 하면 이게 벼가 못 이깁니다. 완전 뭐밭이 된다? 일명 풀밭이 된다. 풀밭. 잡초밭이 돼버린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지 마라. 건답직파는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조금 자기 자랑하기 뭐 하죠. 하지만은 얘기할게요. 일항직파법을 개발했어요. 일항직파. 자, 모르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기계도 나오고 또 나옵니다. 다음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거 뭐냐 하면 원래 이제 평탄한데 내가 사실은 미국에 하는 걸 보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그 미국에는 물을 대서 요렇게 오도록 종자가 여기에 몰리도록 하잖아요. 물을 많이 대잖아요. 우리나라는 물이 안 고여요. 물이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다가 파종을 해요. 여기다가 요 안에다가 일단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평면에다가 쭉 파종을 하고 갑니다. 쭉 가면서 뒤에서 요렇게 흙을 로타리 쳐서 막 덮는 거죠. 덮는데 요런 산을 만드는 거죠. 일항을 만드는 거죠. 일항. 그러면 종자가 여기 하겠죠. 그러면 이거 싹을 틔운 종자, 싹 틔운 종자. 그러면 무슨 집합니까? 여기 나온 담수집하고 같죠, 지금. 이미 싹을 틔웠어요. 그러면 7일에서 10일 만에 쫙쫙 올라와 버립니다. 쫙쫙 올라옵니다. 싹을 틔웠으니까 일찍 파종할 인류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타리를 바로 전날 치든지 바로 로타리 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잡초종자들이 정신은 못 차려요.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으면 이제 잡초종자 야 이제 발화해도 되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뭐 해도 되겠네? 샀습니다. 그 순간에 뭐 합니까? 물을 쫙 대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러면 얘가 쭉 빠져 올라옵니다. 그럼 잡초가 뭐이고 이거 이 산소가 부족하다. 야 오바. 저끼리 연락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다. 오바. 지금은 발화되면 잘못하면 가시겠다. 그러면 발화를 안 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골 논보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다는 거죠. 심하니까 높은 데서는 이게 수분이 물이 안 잠기니까 여기는 발화를 해버립니다. 이런 게 한두 군데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정밀농업 영어로 하면 프리시즌 애그리컬처 이라고 하죠. 프리시즌 농업, 정밀농업 가면은 레이저 군평으로 촥
고르게 골라놓으면 전혀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일항직파를 하면은 뭐 된다? 제초제를 살포 안 해도 된다. 왜? 자, 봅니다. 제초제를 왜 살포 안 해도 되느냐 하면 친환경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초제 살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일항직파를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화를 하고 이렇게 자란다. 여기서 이렇게 자라죠. 자, 그러면 물을 이만큼 담근다. 많이 담글 필요도 없어요. 7에서 10cm만 담그면 됩니다. 어디 기준으로? 요 기준으로. 그러면 물을 담그면 일항이 이렇게 한 10cm 돼 있다가 한 5cm로 이렇게 내려져요. 한 5cm. 그럼 물은 한 4, 5cm 정도, 한 5cm 정도 가까이 잠기게 되어 있겠죠. 물이 이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잡초 발생이, 이게 잡초가 파종을 이룩을 한 20일경에서 25일경 해버립니다. 너무 늦죠? 근데 발화를 시킨 체화종자를 하기 때문에 출현이 언제 되느냐 하면 땅 위로 나타나는 게, 요 위로 출현하는 게 일주일 있는 7월, 6월 27일이나 7월 한 1, 2일 정도 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잡초종자는 이제 요때 스타트 하려고 해요. 근데 물을 쫙 대버리니까 한락하다가 마른 애들이 99%예요. 그럼 1%가 있다는 1%. 수성잡초는 물론 해요. 그러면 요때부터 왕우렁이 있죠, 여러분. 우렁이. 왕우렁이. 우렁은 영어로 스네일이죠. 그런데 왕이니까 전보라는 말을 씁니다. 전보. 전보 스네일. 왕우렁이를 투입하면 요걸 이제 치패라는 애 있어요. 치패. 좀 작은 애들 투입하면 이제 잡초가 날려고 하면은 기어다니면서 이제 치패는 30일 정도 된 겁니다. 아주 작은 거니까 기어다니면서 풀이 있으면 묻는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남부지방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우렁이를 자 보통 6월 한 뭐 10일 20일 사이에 투입을 해요. 이양한데 하면은 이제 물을 미리 댄다 했잖아요. 이양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 왕우렁이가 월동을 해버린 거예요. 올해 투입한 것이 내년에 물 대는 순간, 소위 관계를 하는 순간 위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잡초가 없죠. 이양을 하니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는다? 벼를 깔고, 벼를. 이 우렁이가 식물을 먹거든요. 벼를 먹는다. 초식. 먹을 게 없으니까 벼를 깔고 먹어. 그러면 그의 농사는 절대 나버립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마른 논, 건답에서 재배를 하니까 왕우렁이가 못 올라와. 밑에서 월동 아직 하고 있어. 그죠? 물론 비가 오면은 올라오겠죠. 하지만 비가 올라와도 못 오는 게 물이 있어야 이동을 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비가 뭐 웬만한 비가 와서는 뭐 한다. 이렇게 수지, 그죠? 투수가 되거나 증발해버린다. 그 이후에 7일 내지 일주일 후에 물을 딱 잠글 때 이제 올라오려고 폼을 잡겠죠. 그죠? 그때는 이미 잡초도 나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거죠. 이 농법, 이 방법이 내가 개발한 일항직파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개발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앞서는 방법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농법을 찾아내서 뉴 파밍 메소드 또는 시스템을 개발해내면은 그것이 사이언스입니다. 학문이란 게 그런 거예요. 청출어람 청어람 하잖아요. 더 뛰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개발해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직파재배는 마른 논 재배, 여기 직파재배, 그죠?
드라이 시딩이라고 한다 했죠. 그 다음에 담수 직파는 웻 시딩이라고 한다 했죠. 웻. 근데 무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란 뜻입니다. 물론. 자, 그러면 마른 논에서 하는 거, 드라이 시딩은 마른 논에서 줄뿌림 하는 거, 이 조파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철골 마른, 요철골은 이 이랑집하고 비슷한데, 요렇게 요철 형태로 골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 경우는 마른 논 직파재배. 부분 경우는 이렇게 필드가 있으면 파종하는 부분만 로타리 다 쳐서 종자를 뿌리는 거예요. 요도 파종하는 부분만. 파종하는 부분. 그러면 여기에 파종 안 하는 부분은 경운을 안 하는 거예요. 일명 뭐다? 무경운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만 파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그 직파 전체를 로타리 치서 파종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 그죠? 그 다음에 마른 논 전뿌림 재배. 이 마른 논에다가, 자, 이 논이 있다. 논이 있으면, 여기 옥수수 파종하듯이, 이렇게 모 심듯이 일정한 간격으로 심는 것을 전뿌림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직파 재배에서 무논 직파를 보면, 무논, 물론의 표면 뿌림. 표면 뿌림이 아까 뭐예요? 미국에서 하는 거죠? 미국 항공기로 쫙 뿌리는 거. 요즘 우리는 뭘로 한다? 드론으로 한다. 왜? 항공기로 하려고 하니까 항공기가 비싸죠? 비쌉니다. 한 대가 뭐, 한 10억, 20억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항공기를 다루는 사람은 누구예요? 파일럿이죠. 이 파일럿 이분들을 연간 인컴, 연봉이 기본이 2억입니다. 2억 주고 일하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 고정해 놓으면, 자, 좋다. 그러면 파일럿님, 우리 회사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파종은 언제 합니까? 거의 뭐 5월 10일에서 5월 30일까지 다 해요. 그러면 말 길게 한다 해서 6월 10일까지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 달 하죠. 그 다음에 농약 치는 거 아무리 많이 치고 오니까 한 달 하죠. 그럼 1년에 2달 일하는 거예요. 2달. 1년에 2달 일하는 파일럿한테 1년에 2억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성이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법인에서 미국에는 이 파일럿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불가하다. 그래서 뭘 하느냐? 소위 드론을 한다. 드론은 누구나 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면은 농업용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미래의 농업, 그저 스마트 농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을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철골은 요철골에 요거죠, 요거. 요철골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물론에 또 골뿌림. 이 물론에 골, 이렇게. 이 형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게 뭐가 있나요? 일단, 물을 대느냐, 안 대느냐. 마른 논이냐, 습한 논이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거 물을 안 대고 물을 대고, 그죠? 그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직파재배는 이해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얘는 코리아 하는 농법이 있고, 미국 USA 하는 농법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논 한 필지가 기본이 5헥타르에서 10헥타르입니다. 우리나라는 0.3헥타르, 커야 1헥타르입니다. 그러면 항공기로 쫙 미국에는 이렇게 막 1km, 2km 파종을 하는데, 우리는 100m 가다가 항공기가 유턴하고 돌아와서 다시 또 쭉 갔다가 이렇게 파종을 해야 된다. 너무 필지 자체가, 필지라는 건 한 구역을 말합니다. 구역이 작다. 그리고 또 품종도 다양해요.
이 논마다 주인이 또 달라요. 이 집은 언제 해달라, 이 품종, 이 집은 이 품종, 이 품종, 다 다르다. 이래서 이 항공집하는 불가하다. 또 전봇대도 다 뽑아야 됩니다. 그죠? 항공기가 다니려고 하면. 그래서 불가하고, 드론으로 하는 농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농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숲을 보고 농악을 벼를 재배하는 법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